자, 운동량은 우리가 기호로 P를 이용해서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량은 말 그대로다. 자, 물체가 가진 운동의 정도예요. 자, 이거를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운동량은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이야. 자, 그래서 운동량은 어떻게 공식이 나오냐면 P는 M 곱하기 V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운동량, M은 질량, 그 다음에 V는 속도 이렇게 되거든. 알겠죠? 네, 자, 운동량은 뭐에다 뭘 곱하라고요? 질량에다가 속도요.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이야. 자, 그러면 잘 봐.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에 비례하지요. 네, 비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게 있거든. 자, 요게 뭐가 중요하냐? 운동량의 방향이 있어요, 방향. 그 방향을 생각 안 하면 문제가 틀려. 그러니까, 자,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 방향과 같아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자, 운동량에는 방향이 있단 말이야, 방향이.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단위를 볼까요? 자, 단위는 어떻게 쓰게 돼 있냐면 질량은 킬로그램을 쓰거든. 네. 속도는 미터 퍼 세크를 써요.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잘 봐. 이제 운동량에 대한 예를 선생님이 들어줄 테니까. 자, 여기에 A가 있어요. 얘는 1kg이야. 근데 얘는 이쪽으로 5m per sec예요. 근데 얘는 B예요. 근데 B도 이쪽으로 5m per sec예요. 1kg짜리예요. 자, 그랬을 때, 자, A와 B의 운동량은 같다. 이렇게 하면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아, 틀렸어요. 틀려요.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왜 틀렸어? 그 A랑 B랑 속도 방향이 달라서. 그래, 그러면 다른 운동량인 거야. 같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쓰면 돼요. A와 B의 운동량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알겠죠? 네,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운동량은 방향을 반드시 따져줘야 되는구나. 이런 뜻이야. 어, 그게, 이게 운동량 전부예요? 어려운 거 있나? 아니요. 아무것도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러면 운동량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충격량으로 갈 거야. 자, 충격량. 충격량은 우리가 I라고 나타내요. 자, I라고 나타내서 충격량은 말 그대로야.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예요. 자,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 물체가 가진 운동의 정도를 운동량이라고 불렀고,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충격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충격량 I는 자,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한 값이에요. 자, 힘에다가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한다. 그러면 충격량 I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힘이 F죠? 네, 그 다음에 시간은 T죠? 네, 그럴 때, 자, 요게 충격량이고, 이게 힘인데, 이 힘을 우리는 충격력이라고 불러요. 충격력. 충격을 받은 힘이란 뜻이야. 그리고 요게 시간이에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그러면 충격량은, 자, 힘과 시간에 비례하니? 네, 비례한다. 맞아요. 자, 충격량은 힘과 시간에 비례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충격량도 방향이 있어.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아요. 알겠니? 네, 충격량도 방향이 있다 그랬어. 자, 힘의 방향과 같다. 이게 충격량의 방향이야. 자, 그러면 이 충격량의 단위를 볼 거예요. 두 번째. 단위. 자, 힘의 단위는 뭐를 쓰지? 뉴턴. 네,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뭐를 쓰죠? 세컨드. 네, 그래서 뉴턴 세크가 바로 충격량의 단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힘과 시간의 그래프가 있어요. 자,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무조건 면적은 뭐가 될까? 면적은 무조건 충격량이야. 면적은 무조건 충격량이야. 자, 그럴 때 이걸 그림으로 선생님 표현하면 자, 힘이 일정할 때. 자, 힘이 일정할 때는 요건 시간, 요거는 힘이 일정할 때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힘이 일정하게 증가할 때. 자, 힘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F고 그러면 힘이 일정하게 증가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이 일정하게 감소할 때. 자, 그러면 힘이 일정하게 감소한다는 말은 이건 F 힘이고 이건 T인데 일정하게 감소 이렇게 되겠지? 네, 그리고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일정하지 않다라는 말은 힘이 이렇게 되는 거야. T에 따라서 F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자, 그럴 때 이 모든 그래프의 면적은 뭐라고요? 충격량이요. 네, 충격량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진짜. 그러면 네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거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 이렇게 알아둬야 돼. 자, 앞에서 우리가 배운 운동량하고 충격량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는지 볼까요? 자, 운동량 변화량 어떻게 구하면 될까? 변화량이라는 거는 항상 어떻게 구해? 처음 어떻게? 변환, 그래, 나중, 변화량은 어떻게 구해?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예요. 네,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야. 알겠죠? 네, 자, 이게 되게 중요해. 여기서도 이거야, 이거. 이거.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 근데, 자, 구할 때 반드시 방향을 고려해서 풀어야 돼요. 자,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면, 자, 방향이 반대이면은, 빼기가 나와야 돼요. 그게 이렇게 돼야 돼. 이 말은 방향이 반대이면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자,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에요. 왜냐면 처음 운동량하고 나중 운동량이 방향이 정반대지. 네, 그러면 변화량은 그걸 더해야 한다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네, 선생님이 이거 다 계산해 줄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하고 뉴턴 세크하고 똑같다는 뜻이야. 충격량과 운동량의 단위는 서로 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선생님이 충격량, 운동량, 충격력, 시간 구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거야. 그 예를 몇 개 쭉 들어줄 거예요. 그 예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처음 쉬운 거부터 할 거예요. 자, 이게 처음 건데, 자, 2kg이 전기에 있었어요. 나중에는 1kg이 5m per sec로 움직였어. 알겠니?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5초 후에 이렇게 변한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지한 1kg 물체에 힘 F가 5초 동안 작용했더니 5m per sec가 되었을 때 작용한 힘 F의 크기와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네, 이거 풀 수 있겠어, 하윤아? 있겠어, 없겠어? 선생님이 풀어봐 어, 줄까?
네. 그래, 봐봐. 충격량은 F 곱하기 5초 이거지. 네. 근데 이거는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라 그랬잖아. 네. 그래. 이걸 그대로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 식에 넣을 거야. 나중 운동량은 얼마야? 10이요. 10kg per meter per sec죠. 네.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0. 정지해 있으니까 0이지. 근데 이게 F 곱하기 5초와 같지요? 네. 그러므로 F는 몇 뉴턴? 2뉴턴이요. 2뉴턴. 그래, 그렇게 푸는 거야. 방향은 오른쪽. 오른쪽으로 물체가 움직였으니까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했다는 뜻이야.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자, 2kg의 물체가 5m per sec로 움직이다가 2kg 물체가 2m per sec가 됐어요. 자, 이게 처음이고 이게 나중이야. 이게 5초예요. 이해됐니? 네. 이렇게 해놓고 또 문제를 선생님이 써볼 테니까 한번 봐. 자, 여기서 자, 2kg 물체가 5m per sec로 운동하다 5초 후에 2m per sec가 되었다. 충격력 F와 방향은 이렇게 한번 풀어볼 거란 말이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은 충격량은 어떻게 돼요? F 곱하기 5초 이렇게 되지? 네. 나중 운동량 얼마야? 10kg 미터 per sec요. 얼마? 4kg 미터 per sec요. 4야.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10kg 미터 per sec요. 10kg 미터 퍼 세크야. 자, 이 방향이 둘 다 오른쪽이죠. 네. 그랬더니, 이거 마이너스가 나왔네? 맞아? 네. 어. 자, 그리고 F 곱하기 5초죠. 네. 그러면 F는 얼마야? 1.2뉴턴이니? 네. 방향은? 오른쪽이요. 아니야. 힘은 왼쪽으로 왼쪽. 작용한 거예요. 왼쪽으로. 왜냐면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더 증가하지. 근데 오히려 속력이 감소했지. 네. 그럴 때는 방향이 반대로 작용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자. 자, 이게 벽이에요. 자, 벽이 있는데 자, 여기에 테니스 공이야. 테니스 공이
자, 여기에 30m/s로 움직였어요. 100g짜리예요. 100g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랬더니 0.1초 후에 20m/s로 튕겼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 그랬을 때 테니스 공이 벽에 가한 힘은 얼마고, 그 다음에 벽이 받은 충격량은 얼마냐? 또는 테니스 공이 받은 충격량은 얼마냐?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근데 힘의 방향은 안 물어봤어? 네. 자, 내가 테니스 공이, 자, 봐봐. 테니스 공이 벽에 가한 충격량하고 벽이 테니스 공에 가한 충격량은 어떨까? 같아요? 같아요. 이건 무조건 같아야 돼. 알겠지? 네. 그래. 그러면 충격량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힘 곱하기 시간이요. 힘 곱하기 시간인데, 시간이 몇 초야? 0.1초요. 0.1초야. 근데 나중 운동량은 얼마야? 2kg? 2kg 미터/s. 맞아요. 이게 킬로그램으로 고치려면은 100g이니까 0.1kg이니까 맞았어.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3kg 미터/s요. 마이너스 3kg 이렇게 해야 돼? 네. 틀렸어요. 왜 아, 틀렸을까?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반대면은 이건 그냥 마이너스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어떻게? 마이너스 3kg 미터/s. 자, 그러면 5kg 미터/s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서 알아야 돼. 야구 선수가 공을 던졌을 때 배트로 치면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지. 네. 이런 문제도 똑같이 보는 거야. 그 두 개의 운동량의 변화는 더해야 돼.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봐봐. 자, 실제로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는 안 나왔나? 거기 138페이지 봐봐. 12번 문제. 11번 문제 보면은 투수가 공을 30m/s로 던진 다음에 V가 오른쪽으로 변했지? 네. 그래, 여기선 V까지 구하는 거예요. 이번엔 거꾸로. 근데 방향이 반대지? 네. 그럴 때는 운동량 변화량은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개를? 네. 아니, 빼는 더해요. 게 아니라 더해야 돼, 이제. 방향이 반대로 됐으니까. 알겠어? 네. F 곱하기 0.1초. 그러면 F는 얼마야? 50이요. 50뉴턴. 자, 그래서 충격량이 얼마냐? 자, 충격력 힘은 50뉴턴. 그 다음에 충격량은 똑같이 얼마야? 5뉴턴 세크라고 해도 되고 5kg 미터/s 세크라고 해도 돼. 이해됐니? 네. 그러면 충격량 다 배운 거예요. 하윤아, 별거 아니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충돌과 안전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충돌과 안전. 자, 충돌했을 때 우리 안전하게 사람이 다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네.
그래서 자, 우리가 힘과 충돌 시간에 대해서 자, 잘 봐야 돼. 자, 첫 번째 요걸 배울 거예요. 충격량이 같을 때 충격량이 같을 때 힘과 힘을 받은 시간에 요거만 제대로 이해하면 돼.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시간 t고요. 요게 힘 F야. 그런데 요게 있고 그다음 요게 있어요. 자, 요거를 자, 이해됐어? 네. 자, 그랬을 때 요게 F1, 요게 F2. 그다음에 요 시간이 T1. 그다음 요 시간이 T2. 무슨 그래프인지 알겠니? 네. 그다음에 요거를 S1, S2라고 해보자. 자, S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 그래프에서 S1이나 S2는 같아요. S1하고 S2는 같은데 이게 충격량이야. 맞죠? 네. 왜 충격량이 되냐면 시간과 힘의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라 그랬잖아. 자, S1하고 S2는 같은 거야. 총 충격량은 똑같은 거예요. 충격은 똑같이 받았는데 자, 거기에서 F1하고 F2를 비교해봐. 누가 더 커? F1이요. 그 다음에 T1하고 T2를 비교해봐. 누가 더 커? T2요. 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똑같은 충격을 받았을 때, 자, 충격량이 같을 때,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은 어떻게 돼? 작아진다, 야. 충격받는 힘이 작아져.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자, 계란 한 개를 콘크리트 바닥으로 같은 높이에서야 떨어뜨리면 깨지죠? 네. 깨지지만, 방석 위에 떨어뜨리면 어때? 안 깨져요. 안 깨지잖아. 안 깨진다. 왜 안 깨져? 방석이 딱 그 계란이 닿는 순간 어때? 쭉 쿠션 때문에 쑥 들어가지. 네. 그러면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잖아. 그러면 힘이 작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안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거에 이런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자, 자동차에 에어백. 자, 자동차가 충돌을 딱 하면 갑자기 기체가 채워진 에어백을 팍 부풀지.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 얼굴 같은 게 딱 부딪히면 어때? 그 안에 채워진 공기를 밀어내면서 다 빠질 때 부딪히지. 네. 그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충격을 받아도 시간을 길게 하면은 충격력이 작아져서 힘을 적게 받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거기에 그런 내용이 다 있다. 거기 봐봐 밑에
생활 속 충돌과 안전장치 이런 게 있죠. 네, 자, 우리 거기 뭐야 택배 같은 거 시키면은 뽁뽁이 들어있지, 뽁뽁이. 네, 그게 뭐야?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면서 완충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애들 놀이터에 보면은 그 쿠션 되게 푹신푹신하지? 네, 그런 것도 충격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스포츠에서 자, 우리가 야구 선수가 투수가 공을 던지면 포수는 팔을 쭉 핀 상태로 받지 않고 핀 상태에서 공이 자기 손으로 들어오는 순간 자기 가슴으로 당겨요. 그래서 공이 손바닥에서 맞으면서부터 내 가슴으로 끌어당길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높은 계단에서 뛰어내릴 때 어때? 무릎을 꼿꼿이 핀 상태로 뛰는 사람 있나? 아니요, 무릎을 굽히지? 네, 그래. 무릎을 굽히는 이유가 뭐야? 딱 떨어지면서 충격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그리고 책상 모서리 같은 거에 쿠션 같은 거 이렇게 자 붙여가지고 부딪혔을 때 막 멍들지 않게 하는 거 있지? 네, 그리고 자동차 앞범버하고 뒷범버라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도 막 들어가잖아. 네, 그런 것들이 충격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알겠니? 네, 자, 그런데 또 봐봐. 충격력이 같을 때, F, 힘이 같을 때, 충격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은 어때? 퍼져요. 그렇지, 커지잖아. 이거 봐봐. 힘이 같을 때, 자, 충격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도 크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권총과 장총이 있죠. 네, 자, 장총이 훨씬 멀리 나가요. 같은 총알이라 그래도. 왜 그러지? 자, 왜 그러냐면 우리 권총은 총알 나가는 길이가 길어 짧아. 짧아요. 짧아요. 근데 장총은 총알이 나가는 시간이 자, 이거 봐봐. 길어요. 권총은 요거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릴 테니까 자, 권총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자. 요만큼 통과하겠지? 네, 근데 장총은 이렇게 해서 총알이 이렇게 나가요. 더 긴 시간 동안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충격량이 훨씬 더 크니까 장총이 훨씬 더 멀리 나가요. 알겠지?